지난 월요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정기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시민 생활을 바꾸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동의를 해주고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정보, 데이터가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구매 정보, 금융거래 정보, 이동 정보, 검색 정보, AI 스피커를 향한 명령 정보까지 정보는 쌓이고 쌓여서 빅데이터, 말 그대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빅데이터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사회 경제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오늘의 주제는 빅데이터입니다. 기대와 우려라는 양면을 들여다보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활용하는 단계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버스 노선 수정 요 사례로 들었는데 이것도 빅데이터의 영역인가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07년 정도였을까요? 이제 서울시 교통카드 문화가 이제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 서울시에서 2005년에서 7년까지의 이 교통카드를 찍은 그 동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 시민이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권이 뜰 것이다. 여기에 몇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더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분석이 된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빅데이터 분석인가?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없었다면 우리가 몇 시대에 어느 노선이 붐벼 이게 굉장히 정성적으로 아는 것이지 네. 그게 확실하게 확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가 갖는 힘, 실질적으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아마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분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빅데이터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이제 꽤 됐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인터넷 그 서핑 검색을 많이 할 때 네. 특정을 계속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곳에 갔는데도 거기 광고창에 보면 자신이 많이 갔던데 그곳에 이제 광고가 뜹니다. 예. 근데 이게 큰 틀에서의 일종의 데이터 수집과 함께 활용까지 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우버라든가 우리 뭐 이런 승차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빅데이터, 데이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견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이제 콜로 전화해서 이동 수단 하나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예. 앞으로 그곳에 투자한 이 투자자들은 이제 그 승차 공유를 하면서 또 주문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시켜 먹는 거 할 때 뭐 그것까지도 연기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버도 그렇고 지금 상당수 승차 공유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승차 공유에서 뭐 배달 서비스에서 또 뭐 외식 서비스 이렇게 지금 영역을 확정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도 역시 데이터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승차 공유하면 그 고객 정보,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이동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좀.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있어야 사물 인터넷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과 함께 이 빅데이터 산업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 수집은 좀 아날로그 측면이 많죠. 이제 우리가 뭐 어디에 동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예. 차원인데 앞으로 이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시대가 오게 되면 뭐 수십 년 내에 이제 모든 거에 다 인터넷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네. 하고 끼리끼리가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이 구축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라든가 활동들은 데이터화가 더 빠르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빠르게 되는 만큼 사물 인터넷은 또 그것을 활용하고 분석해서 더 첨단 서비스를 이제 유저에게 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네. 사물 인터넷과 이 빅데이터는 서로가 보완하면서 앞으로 차세대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빅데이터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요 너무나 커가지고 공식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 산업 이렇게는 시장 규모가 안 나오거든요. 네. 가령 금융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의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큰 마치 학문으로 따지면 물리학 같은 이제 그런 학문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뭐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약 한 23조 원 정도의
시장, 빅데이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치게 될 경우에 뭐 적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모든 거가 다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시작이 될 테니까. 네. 그리고 더 뭐 단기 예상이 23조 원 규모지 이게 그렇죠. 또 뭐 어떻게 팽창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 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 큰 기업들은 이미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게 그 데이터 센터 건립으로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산업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그걸로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이 반대편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솔루션을 짜는 거예요. 뭐 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핀테크다라고 하면 어떤 한 A라는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뭐 사 먹었나라는 막 데이터가 일단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이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세계적인 IT 공룡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건립. 데이터를 일단 최대치로 끌어모으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의도여서 지금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알리바바 전 세계적으로 저 일명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마존도 18개, 구글 같은 경우에 33개국에 벌써 15개가 있고요. 내년에 서울에 이제 건립이 되거든요. 구글 데이터, 데이터 센터가. 그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8번째가 되게 되는데 저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커지게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에서도 삼성 SDS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제 저 데이터 센터 건립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는 환경 훼손 문제로 뭐 저런 이제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한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저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쌓일 데이터의 양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당국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으지도 못하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못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접속할 수 있는 뭐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니까 정보를 갖는 차원이 우선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 건립에 한국이 요충지라는 평가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싸고요. 또 우리의 기술력이 꽤 좋은 것도 있고 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지진이 많이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센터 자체에서 그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돈이 될 텐데 그래서 뭐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정하다는 게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유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구글도 그렇고 세계적인 IT 공룡들이 우리 한국만큼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뭐지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이 있어서 당분간에 저런 좀 긍정적인 현상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거부 움직임도 있지만 거부도 됐었죠. 예. 네. 대체적으로는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다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요. 자, 이 조금 전에 빅데이터 수집하는 측면과 이제 활용하는 측면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로 수집하는 시점인가요?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맞거든요. 정확히는요. 근데 네. 이제 수집이 우선 좀 조금은 앞서 가야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자료들 뭐 쇼핑을 했다면은 인터넷 쇼핑의 그 리스트들을 다 클라우드나 이런 데 어디엔가는 그 해당 쇼퍼의 자료들이 저장이 돼야 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예. 라고 하면 가장 손쉬운 빅데이터가 그럼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마케팅 메일을 보낸다든가 그 특정 소비자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할인 판매 혜택을 줘가지고 더 구매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진짜 초기의 데이터 분석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한 이제 핀테크, 금융공학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극대치를 추구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뭐를 사고 하루에 뭐 이런 쇼핑 패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한 5천만 원 대출은 해줘도 되겠다라든가 이 사람에게는 진짜 5억까지도 대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구매 데이터만으로도 파악될 수 있게
이제 네. 그 알고리즘을 짜는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이제 산업이 되고 있는 활용 쪽대 산업도 굉장히 큰 것이죠. 이게 네. 수집을 한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수집하게 되는데 빅데이터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도 잘하고 활용도 뭐 앞서가느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 공산당이니까, 공산사회니까 어쨌든 통제에 굉장히 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막대한 양의 정보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것의 활용 율도도 좀 커지는 그런 차원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굉장히 뒤지는데 실은 우리는 아직도 좀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 당연히 활용을 뭐 할래도 뭐 있어야 활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에 따른 활용에 대한 산업도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물론 보호 그런 개념이 당연히 국가니까 있을 테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업이 네. 우리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신용카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갑이 없어지고 카드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편리한데 알고 보면 기업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네. 이게 서비스를 대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네.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5G 서비스도 네. 혹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새로운 소비자 운동이 뭐냐면 우리들의 정보 없이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은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의 정보도 실은 대가를 쳐서 돈을 받아야 된다. 네. 오히려 우리가 막 줘서는 안 된다라는 운동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G 같은 경우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 같죠. 우리가 정보를 줌으로써. 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많은 혜택과 이 소위 말하는 이 매출은 기업들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한 가치는 또 어떻게 매겨져야 하는가도 또 하나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그렇겠네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중국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도 그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뭐 핀테크도 첨단으로 가고 있고요. 의료 쪽이라든가 뭐 또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뭐 15억 인구가 뭘 입고 뭘 쓰고 어디서 자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실은 중국 공산당의 큰 목적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더 오히려 이런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주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 네. 위안화를 디지털화하게 되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그게 뭐 연내로 얘기 나왔다가 아마 내년 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거의 빅데이터의 끝이 되죠.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모든 금융 거래가 다 디지털화가 되니까 따로 뭐 정보 수집할 필요도 없죠. 거래가 다 디지털로 쫙쫙쫙 찍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실은 빅데이터 산업의 큰 획을 긋게 되는 뭐 위안화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또한 축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화폐죠. 화폐를 쓰게 되면 모든 정보가 우리는 뭐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네.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암호화폐가 네.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이제 막 논쟁들도 많았었던 것이 음. 중앙은행이라든가 각국 정부가 과연 그 암호화폐를 용인할 것인가? 암호화폐야말로 진짜 민간의 사적 거래로 다 네.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용인하겠는가? 결국은 정부들이 각국 정부와 각국 중앙은행이 소위 공적 암호화폐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도 결국 그런 차원과 맹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물론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예지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영화의 세팅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분석하면 네. 범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네. 그런 사회가 온 겁니까? 그 사회가 이제 바로 빅데이터에 온 것인데요.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그 예지력을 가진 이제 나와요. 그게 이제 AI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AI들이 이제 수많이 축적된 데이터들을 패턴화하고 임상화를 이제 해서 알고리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개인의 이제 인생을 쭉 데이터화로 추적하다 보면 A라는 인물이 2019년 9월 30일 새벽 1시에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내려버리고 그거가 거의 100%만큼 적합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체포해 버리는 거잖아요. 영화는. 그래서 59분 59초에 이제 톰 크루즈가 이끄는 그 팀이 가서 그 살인을 막죠. 네. 이제 그게 실은 빅데이터의 끝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데이터로 거부할 수 없게 예측된다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게 정말 가능한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빅데이터의 정말 극대치, 극한을 보여줬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사회를 누군가는 원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개인 정보가 그렇게 산업에 활용돼도 되는가? 네. 근데 국내에 보니까 데이터 3법, 빅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그런 규제, 개인정보 처리 수집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 법규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예,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는 쪽에서 국회 분위기도 확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고 이 산업 뭐 빅데이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한 정보보호법, 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네. 네. 개인 혹은 이 정보를 주고 기업이 정보 활용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법을 빅데이터 3법을 완화하는 쪽의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것도 아마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워낙 중요한데 우리가 못 쫓아가니까 예. 아마 저런 또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어느 방향이 맞다라는 것은 이제 논쟁이 필요한 대목이어서 네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 산업을 둘러싼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또 네. 요구도 존재한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